자, 뉴탐사, 이제 이름이 잘 안 붙는데, 자, 뉴탐사, 두 번째 소식 관련해서 또 다이제스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관련한 이제 고속도로 추진 얘기인데요. 네. 이게 2021년도에 이미 고속도로와 GTX 노선을 설계를 하고 확정을 지어서 25년에 완성을 시킨답니다. 순식간이죠. 후다닥? 네. 후다닥 해치우려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알짜 땅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이미 노선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은 류의 투자, 그러니까 투자 계획 내지는 이와 같은 개발 계획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이 이재명이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진해 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이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겁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당시 남양주 시장하고 짜고 네.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래서 남양주에다가 10,000평이 넘는 땅을 기부 채납을 해줘 가면서 어떻게든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썼으나 이게 안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이제 그 신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전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린 상황이라서 만일에 이재명 그 도지사가 만일이에요. 한 번만 더 경기도지사를 연임을 했다고 하면 얘네들 거지 될 뻔했어요. 끝장날 뻔했는데. 네. 근데 없어지자마자 이게 그만두시자마자 바로 도로계획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1년도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도로계획이 먼저 세워진 상황에서 네. 놀랍게도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네. 그리고 그 안에 5년 안에 GTX와 고속도로 계획이 다 연결이 되는. 심지어 최은순이가 샀던 땅이 놀랍게도 인터체인지하고 1.5km 거리. 완벽하게 개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땅을 산 지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입구를 저기에다 끌어오는 설계를, 저 금곡 나들목 설계를 저기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제일 중요한 나들목을 자기 땅 바로 입구에다가 지금 저렇게 걸쳐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보도에서 참 그 뭐랄까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놀라운 내용들은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땅들을 전 남자친구의 명의를 통해 가지고 취득을 했다. 첫 내연남. 네. 첫 번째. 씨발 말하면서도 입이 더럽네. 첫 내연남. 말 그래서 진짜. 그러한 그 토지들을 인도받은 그 계기가 결과적으로는 헤어져서 새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쿨하게 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쪽 집안의 또 특징이 그럽디다. 헤어져도 관계가 완전히 끝나질 않아. 그러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네. 거기 껴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 버림받은 줄 양재택? 알았던 양서방은 아직도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한 자리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기 가갖고 비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하시나? 그러니까 뭐랄까 그 여왕이 네. 이렇게 딱 내시들을 쫙 깔아놓고 간택해갖고 쓰고 바꾸고 하듯이 한번 맺어놨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갖고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용 당한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본인들도 거기에 빌붙어서
얻는 서로 게 뭐. 있으니까.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뭐가 그게 왜 왜 저기 어? 아메리칸에서 고소한다고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왜 나와? 아니, 뭐, 엑스와이프랑 뭐, 친구처럼 지내고, 엑스와이프의 그 새로운 남자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어떤 뭐랄까, 폭넓은 교류의 관계.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 아닙니까? 동양을 초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드러난 3만 평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을 거다. 10만 평에서 100만 평까지 남양주 이쪽에 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3만 평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왜냐면 저기는 제일 먼저 개발이 돼가지고 드러나야 하는 땡이에요.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게. 왜냐면 저기는 그 인터체인지 앞에 있는 땅이니까 빨리 선제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땅부터 ESIND에 넘긴 거고 아마 나머지 땅들, 숨어있는 땅들은 아직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그때 같이 사준 사람이 그랬잖아. 그거 한 100만 평 중에 10만 평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100만 평이 남양주에 있는 100만 평인지 전국에 있는 100만 평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스승이었던 전전 남자친구 씨는 100만 평을 샀다는 걸 증언을 하고 최소한 양평에 10만 평 이상은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남양주 시장하고 같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실제로 기부 체납을 했다가 나중에 돌려받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 그 로비의 흔적들이 쭉 이번에 또 추가로 드러난 거고요. 그때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했었을 때 같이 했었던, 당시 남양주 시장이, 그 당시는 민주당으로 나왔던, 지금은 국짐에 입당을 해 있는, 뭐, 그런, 조 시장이었다는 거죠. 조광한 시장. 근데 이제 이 조 씨가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조 씨가 아니었던 거야. 이 조 씨는 조남욱 회장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중 땅의 재산 관리인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또 한 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믿지 않잖아요. 아니 이재명 지사 다음 이재명 지사가 도와줘가지고 누가 지사가 됐습니까? 김동연이 됐어요. 근데 왜 김동연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렸지? 참 그렇죠. 희한하다. 아마 김은혜가 됐으면 훨씬 더 쉽게 풀렸겠지만 어찌 됐거나 얘네들이 김동연 도지사 상황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풀어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김동연이 사실 후보로 나왔을 때 김은혜와 김동연 어쩔 수 없이 김동연을 뽑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김동연은 믿을 수 없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물론 김동연 지사를 뭐 폄훼하거나 뭐 이렇게 음해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찌 됐거나 하는 거죠. 못 믿는 어찌 거지. 됐거나 이재명 지사가 개발구역, 개발제한구로 묶여놓은 땅이 왜 풀리고 있으면 왜 여기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4년 만에 생겨날 수 있다. 완공까지 4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며 도대체 이렇게 꼼꼼하게 핵심 땅들을 피할 때 피하고 땡길 때 땡겨가갖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선은 누가 설계해서 만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있는 양평동에 있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씨 문중 땅,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 문중 땅이 여기 연관돼서 걸린 이유를 또 하나 알았고요. 또, 조씨 아니라 윤씨 땅도 있었다는 얘기야, 윤씨 땅도. 파평윤 씨인가요? 네. 파평윤 씨 가문의 일종의 그 단체 땅들도 또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파평윤 씨.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지분 중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는 최은순 앞으로 이전돼서 그 다음에 ESIND로 넘어갔던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심을 사고 있지만
정말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 명의로 있다가 교회로 넘어가는. 응? 뭐 요런 식의 토지 이전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제3자를 이용한 땅들이 저쪽 도로 예정지구 양옆으로 수두룩복적 할 거라고 봐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인 인터체인지 앞에 생기는 땅은 최은순이 미리 점 찍어 놓은 땅이었다는 거죠. 조홍천은 무슨 조예요? 한양조씨입니다. 다른 조씨입니다. 다른 조씨다. 어쨌든 근데 뭐 민들레 보도를 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언젠가 개발 차익을 낼 것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익명의 그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그린벨트나 이런 게 해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최고 권력자가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20배, 30배 이상의 차익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제가 될 거를 믿고 그냥 사놓은 거지. 아니 해제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강력한 의지로 이거를 산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샀을 당시에는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야. 즉 그 당시에 검사 권력만 가지고도 이런 노선 변경이라든지 해제들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때부터 최은순은 믿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무리한 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남양주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희한한 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응? 금선사가 있잖아요. 금선사? 난 이게 금선사가 이제는 이 도로하고 이 투기 사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엮이는지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아요. 즉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짓거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양평과 마찬가지로 남양주도 내가 딱 잡고 있어. 이 안에 있는 모든 권력, 그 안에 있는 각종 행정, 이와 관련된 비용과 돈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쥐고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면 이렇게 과감한 선제적인 투자를 못 한다는 거지. 버려지는 땅이 잘못하면 버려지는 땅이 될 뻔한 거를 지금 이미 20, 30배, 땅만으로도 20, 30배인 거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차익을 또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저 안에 사업들이. 그래서 양평도로와 마찬가지로 저 도로 예정지 주변에 있는 땅들도 전부 임자를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정말 꼼꼼하고 악착 같으면서도 기어이 그거를 이뤄내는 이 집념에 가까운, 집착에 가까운 이러한 그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수법은 진짜 역대급이다.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이렇게 쉽다고 하면 지가 짚어놓은 맹지를 전부 다 이렇게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 재주가 있다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 돈은 영원히 전부 다 최은순 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도로가 하남시하고 주민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이 산을 까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고 저기에 일종의 둘레길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 휴식 공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시가 생기면 검단산 자체를 일종의 이제 새로운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후의 어떤 자연환경, 유락공원 같은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하남시 의원 박선미 이분도 지금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곧 제명되시겠죠. 네. 다음 공천은 이제 다음 공천은 틀리신 거죠. 저기 출연하는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하남시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 아니 당연한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멀쩡한 산을 까갖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통행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산을 제대로 가꿔가지고 시민들 산책로라든지 어떤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시민들을 이용해 갖고 돈을 벌.
상가 단지나 아니면 다른 주택 단지나 이런 것들을 고급 별장 단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세요. 지금 양평도 그렇고 헌인마을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직접 개발이 되는 당사 부지를 안 삽니다. 그럼 수용돼야 되니까 네. 계획 안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그 옆에 있는 배후 부지를 만들되 그 배후 부지 주변으로 교통망을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 도로와 철도가 항상 교차를 하면서 교통의 요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 건물이라든지 고급 주택지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해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투자 관련된 것들이. 그 어제 보도 보면은 그 민들레 누구죠? 김성진 기자가 공인중개사 아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 문화재 보호법 개발 제한 구역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투자원에다가 문화재에다가 개발 제한국에 다 걸려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산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어떻게 알고 이걸 다 풀려면은 뭐 일반 사람이면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구청장이고 나발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도지사도 힘들어, 사실은. 그냥 지역 시장이나 행정자치단체는 아예 할 수 없는 일이고, 최소한 국가 단위에서 일단은 국토부 이런 데서 도로 안을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부 같은 데서는 환경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문화재청 같은 데서 에이 파버려요. 그건 문화재도 아니야.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일반인들이 안 돼. 이런 각오로 이 땅을 사겠어요? 몇만 평씩? 절대. 몇십만 평씩? 거기다가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 능력자가 그러면은 기획부동산이 사기당했다 그러겠지. 그런 땅 샀으면. 걱정하지 마. 그린벨트 풀리고 군사보호구역도 풀려. 군대도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야. 문화재구역까지 거 고층 건물 안 지으면 되지. 이렇게까지 이 공인중개사 얘기했어요. 그럴 확신이 있어야지 이 땅을 사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불린다는 거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나라일까요? 예? 이와 같은 짓거리들이 횡행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은 조응천일까요? 예? 조홍천은 또 그거 반대 안 하던데. 당연히 안 하지. 이거 선거 공약으로 올려서 조응천은. 맞습니다. 뭐 아니, 문 나라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거야?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멀쩡한 줄 알았는데 네. 온갖 기생충에 온갖 병들로 몸이 다 썩어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도 내가 안 죽고 살아남았네. 정말 대한민국의 끈질긴 생명력에 정말 감탄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곳곳에 근데 다. 이 모든 적폐의 네. 공통점이 딱 세 가지인 거예요. 자, 검찰,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같이 나눠 먹는 공무원들.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파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눈에 안 띄게 조금씩 파먹었어. 그러니까 약간 빈혈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지금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못 느낄 만큼 조금씩 파먹었어. 이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암덩어리. 아주 피를 말려버리고 있어요. 숙주가 죽어도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빨아먹어야지.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이. 진짜 골 때리는. 자, 아무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3편, 4편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양주도 관련한 내용들은 이거 파보면 오히려 이제 저거보다 클리어할 거예요. 양평보다. 왜냐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이걸 거친 적도 없고요. 이 모든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 보면 여기 참여했던 공무원들 하나하나씩 찾아서 행적 조짐은 그냥 나올 일이니까. 근데 오늘 밤 예고를 다른 예고를 내놨습니다.
네.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가지고 경찰이 오늘 이거를 허위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늘 아니 말씀드린. 경찰이 발표 예정인데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야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라고 했겠어? 증거 하나도 못 찾은 것들이 한동훈이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하겠어? 졸라 열심히 했으나 경찰이. 졸라 열심히 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고 개구라를 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서희초 그 초등학교 교사 관련한 것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지금 발표를 끝냈거든요. 이게 결국은 총선 출마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갈무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청담동 게이트 관련한 추가 보도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 뭐 아는 거 있어요? 다 있죠. 뭐 연락 받은 거 네. 있어요? 아니 뭐 연락을 받았다기보다 알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녹취록이 등장한다. 그거를 들어보시면 요게 진짜로 그 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증언하는 사건 당사자의 증언 녹취록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뉴탐사에서. 네, 뉴탐사 오늘 밤 보도 기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이제 녹취록 내용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우리 송작가 TV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